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 대표이시자 군사 전문가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의 천공에 이어서 동남아의 해궁이 수출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K방산의 이 미사일 이것이 말레이시아를 접수했습니다. 네. 이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이 해궁이 해외에 수출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처음 계약을 이제 맺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순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2022년 이후에 폴란드 이제 사업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투자 그 해당되는 무기가 투자돼서 개발되기 시작한 게 2000년대예요. 2000년대. 그리고 지금 이제 천공 2라든지 해군 미사일, 함대공 미사일은 2010년대부터 개발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0년대 부터. 시기별로 지금 다 서로 이렇게 차근차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순리대로 이제 생각하면은 K방산의 미래는 밝죠. 근데 이제 더 이제 우리가 좀 이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상황이 반가운 쪽으로 네. 일단 말레이시아 DSA 방산 전시회 네. 이번에 이제 채택 발표를 그 행사에 맞춰서 한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대되는 게 이 말레이시아를 또 벗어나면은 필리핀 해군이 요즘에 이제 뭐 검색을 좀 해서 보시면은 우리 해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도 도입을 할 듯이 그리고 배경에는 우리 현대, HD 현대에서 다 일괄 발주해서 도입하고 있는 네. 호위함급들, 뭐 초기함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호위함급인데 거기에 장착을 상당히 유력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함대공 미사일이 또 필요한 나라고 현재까지는 프랑스에서 나오는 뭐 미카 수직 발사기 아니면 단거리예요. 그것보다 좀 더 사거리가 몇 킬로도 늘어나는 해군 미사일. 네네. 그래서 필리핀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좀 구체적 발표를 한다면은 9월달에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필리핀의 에이다스 방산 전시회. 그러니까요. 필리핀 에이다스는 또 대한민국의 KF-21이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풍성하게 이제 또 행사를 접할 수 있고, 그러면 9월달에 이제 우리 K 방산의 실체를 가까운 해외에서 이제 좀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국산 함대공 미사일 해궁. 오늘은 이 부분 집중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슈퍼소닉 TV가 강력하게 여러분께 믿고 구매하셔도 되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무좀약 3개월 이상 발라도 안 낫다면 지금 이 영상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 발톱 무좀 없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앰플도 써보고 병원도 가보고 민간요법으로 식초에 발도 담궈보고 그런데 다 실패하셨죠. 그게 다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어서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로 발톱 속 곰팡이입니다. 이 발톱 속 곰팡이들은 발톱 밑에서 각질을 먹고 자라는데 이걸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곰팡이가 자랄 환경을 원천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려요. 시중에 나온 앰플들은 아무리 발라도 옆으로 흘러서 새버리니까 이 발톱 속 곰팡이에 닿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엔을 여러분께 가져왔습니다. 속 곰팡이 성장 억제 환경을 만드는 레이저 딥트릭스, 에브리데이 항균 보습으로 속 곰팡이 먹이를 없애는 캐라큐. 특히 이 딥트릭스는 병원 치료 레이저인 루땡나와 같은 파장이라서 홈케어 관리로 손색이 없습니다. 병원 한 번만 가도 10만 원 이상 깨지는데 이건 한 번 사면 평생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1회 사용하는데 약 444원 꼴이에요. 아무리 봐도 완전 가성비템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께 결론을 말씀드리면 손발톱 무좀은 이제 레이저 딥트릭스와 캐라큐 겔로 영원히 안녕하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천궁2에 이어서 바다의 해궁 역시 이 말레이시아에 총 9,400만 달러 하나로 약 1,400억 원 규모로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뭐 금액이 그동안에 이제 수출된 물건들, 계약 맺은 물건들에 비해서 좀 작다 싶은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처음에 소개했던 대로 2단계로 이제 방산, K 방산의 2단계 시대별로 10년대로 2000년대, 2010년대가 있으면은 본격 진입을 이제 하는 상징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최초의
해외 수출하는 함대공 미사일이고요. 물론 사거리는 20km 뭐 이내지만은 그래서 갖는 상징성이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이것이 중동까지 진출할 수 있고 기존에 이제 미국과 독일이 공동 개발했다는 램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것이 이제 뭐 좀 더 일반화돼 있는데 19발 뭐 발사기라든지 21연장 발사기라든지 네네. 이건 수평 발사죠. 근데 이거는 이제 수직 발사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경쟁성 있는 뭐 미사일들이 있고 또 프랑스제 뭐 해상령의 이제 미카 수직 발사기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태국이나 또 필리핀에서 좀 이렇게 밀어낼 수 있는 향후에는 우리 해군을 통해서 그리고 국내에는 이제 이게 기반이 이제 튼튼하게 함대공 미사일이 다지면서 해공 2 미사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네. 자신감과 또 기반을 닦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이게 의미가 깊은 겁니다. 1,400억 원이라는 게 크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K방산 물건들이 이제 해외로 나간다는 거는 2단계, 3단계, 4단계로 계속 이제 전망이 밝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의 해군 한국판 램 미사일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말레이시아가 이번에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해군 세력들이 많지 않은데 무장에 대한 거를 또 서방 측 그동안에 이제 서유럽에 많이 의존을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조달하기 쉬운 아시아에서도 이제 한번 겸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서유럽 뭐 프랑스 중심의 어떤 무기 체계를 완전히 밀어버린다는 그거는 아니고 아시아에서 개발된 제품.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아시아에서 방산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나라가 이 서남아시아 인도를 배제하고요. 이제 이 미얀마부터 시작하면은 선택의 폭이 뭐 대한민국 제품이 사실 현재는 유일하죠. 일본이 수출을 이제 본격 나서겠다 하지만은 훨씬 그 전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선점을 하는 효과도 있죠. 과거 대한민국 해군 역시 함정 방어를 위해서 이 미국의 림 116 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 램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초근접 방어용으로는 매우 뛰어난 무기였지만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뭐 가격부터가 너무 비쌌고요. 역시 조달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운영지 이거를 이제 후속 군수 지원에 있어서 좀 까다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예. 그리고 기술 이전을 확실하게 또 제한시켰습니다. 그게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이거를 도입하려다가 이제 포기하고 완전히 이쪽으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업체하고 ADD에는 이제 개발을 시작했는데 군에서는 최종 결정을 못하던 시기가 10여 년 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램으로 갈지 아니면은 국내 개발하는 거를 믿고 한번 계속 기다려볼지. 그러던 게 제 기억으로 10년 전, 2014, 15년도 있었거든요 논란이. 근데 그거를 이제 딱 밀어제끼고 국사연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호위함, 차기 호위함 그 당시에 인척급 다음으로 2015년도면 인척급 다음에 대구급을 한참 이제 막 결정해서 만들어야 된다. 엔진은 롤스로이스 뭐 도입해서 한참 시끄러던 때에 이 무장까지 결정돼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본격 우리 국산 미사일에 대한 해상 발사 미사일이 이제 발전을 이제 계속 해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램 같은 경우에는 또 유지비가 비싸요. 네. 그러니까 후속 군수 지원에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전시 상황을 봤을 때 이 보급이 불확실하기만 했고요.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서 이 램 미사일, 미국의 램 미사일 레이션사죠. 이거를 사용하는 이제 함정, 적용된 함정은 KD2 이순신급하고 KD3 세종대왕급, 뭐 정주대왕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은 결단을 내려서 해군 개발을 했군요. 네, 시작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뭐 미국 레이션사를 통해서 기술을 좀 얻으려고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역시 거절을 당하고 해서 독자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 케이스. 하여튼 사례가 하여튼 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미카 수직 발사하는 네네. 함대공이죠. 그걸 참고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기술을 뭐 가져왔다 그건 아니고 그거를 이제 많이 응용을 해서 우리도 저렇게 한번 만들어봐야지 했던 시작 출발점은.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유럽의 엔비디에이사죠 현재 그쪽에 어떤 장비를 많이 응용을 이제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성공을 다행히도 이제 다 이렇게 잘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해군의 무장 체계 함대공 미사일 체계에 있어서는 이제 뭐 스탠다드 미국제도 있지만은 일단은 KD 1, 2, 3는 구축강급은 이제 미국의 레이저사 미사일 쪽으로는 이렇게 좀 편중돼 있고 반면에 이제 호위함, 네. 호위함에서는 지금 인척급 제외하고 인척급도 램은 또 사용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대구급하고 지금 이제 건조 조만간 또 매치 있다가 등장하는 그 충남급의 4번함 제주함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것들이 다 일괄적으로 이 해군 미사일에 중점 배치가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상륙함들에도 이제 이 해군이 장착이 됩니다. 소규모로 뭐 하나의 쿼드팩을 해가지고 최소 방어용으로 이제 장착이 되고 있어 상륙함 쪽으로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자리를 이제 잡아가고 있고 이걸 계기로 이제 해공2가 또 나올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형 이제 스탠다드 미사일 SM2 그거를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 뭐 미국의 함대공 미사일이 성능은 좋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미국 중심으로 사용할 때는 성능이 이제 유지 보수 관리가 미국 거 자신은 잘 되는데 수출 품목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삐그덕거리는 게 있고
다만 이제 여기서 예외를 한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해상자위대가 철저하게 뭐 자기들 돈을 열심히 줘가지고 그 후속 군수 지원을 받는 게 있어서 그거는 좀 덜한데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여러 가지 이제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후속 군수 지원이 미국제 그 중거리 함대공 미사일 스탠다드 이거는 조금 대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가기 위해서는 그 한국형 스탠다드까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해공 시리즈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수출까지 하면은 해당 제작사에 대한 어떤 기반이 더 힘을 내서 해공투를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작용을 해줘요. 사기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 수출이 어떤 그 계약을 맺은 건 상당히 잘 됐고 무엇보다도 필리핀 해군이 상당히 관심을 갖는다는 거. 네, 이 함대공 미사일 그래요. 해공을 이제 심어야 되겠다. 빈 공간을 이렇게 HT 현대에서 함정, 그러니까 호위함이나 초기함을 가져갈 때 빈 공간으로 해놓은 게 결국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가져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저는 많이 그 접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내용들에서 접하고 있는 게 유별나게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에서 기대를 많이 한다는. 그래서 말레이시아 이번에 방산저시에서 계약 체결을 한 거는 그 다음 이제 또 9월달에 또 성과가 있잖아요. 바로 또 필리핀으로 넘어가겠네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태국까지 갈 수 있는 게 태국의 이제 호위함 사업이 과거에 뭐 7, 8년 전에 대한민국 DSM이 대우 DSM이 시절에 이제 두 척의 호위함을 계약을 해서 가져가기로 돼 있다가 자기들 내부 사정을 위해서 한 척만 가져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 한 척에 대한 사업도 지금 슬그머니 지금 발제가 됐고. 그러면 그 동안에 대한민국 해군의 그 우리 공통 규격의 호위함을 이제 사용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력해지고 있고 현재 이거는 이제 아직은 대서 특별히 안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무장이 네. 따라갈 수 있죠. 이런 근접 방어 미사일이. 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동일한 제작사인 LIG DNS에서 또 조만간 이제 실용 제품을 출시할 골키파 형태의 CIWS-2 이것도 이제 같이 네네. 선정이 되면은 함정 플랫폼이 선정되면은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야, 해궁의 CIWS까지. 그럼 완벽한 근접 방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드론의 위협이 점점 그 커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해상 상공에서의 드론 위협을 뭐 방어할 수는 있죠. 단기적으로. 자, 그래서 이 해궁의 개발에는 당시 LIG 넥스원, 지금은 LIG DNA죠. 네.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여를 했는데 이 대한민국 해군의 요구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합니다. 네, 까다로웠죠. 예. 네. 뭐 적어도 대한 미사일을 요격해야만 하고 네. 그리고 다수 표적을 동시 대응을 해야 동시 된다. 대응이죠. 예. 그리고 국산 전투 체계에 완전 연동이 되어야 하며 ECM 전자전 환경에서도 작동이 되고 램보다 높은 생존성을 가져야 한다. 야,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다 해낸 거 아닙니까? 네, 해냈죠. 그 짧은 시간에. 처음에는 사실 뭐 저부터 시작해서 우려를 많이 했어요. 이게 전에 해보지 않은 분야인데 네. 과연 이거를 이 숙제를 이룰 수 있는지 걱정을 저 10여 년 전에 많이 좀 걱정했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수출까지 나가는 이제 시간이 이제 됐죠. 예. 그 다시 이제 끝에 이제 말씀드린 정리하는 거는 2000년대 만든 물건은 지상군 중심의 폴란드가 지금 다 가져가고 있고 2010년대 이런 정밀 유도 무기는 이 청궁투 중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남아시아에서 함대공 미사일이 네. 시작이 됐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 지금 뭐 KF-C 블록 2니 뭐 스텔스 전투기니 그리고 뭐 장공지 2라든지 뭐 극초음속 미사일 때문에 공동원 미사일 두 종류 단거리 장거리 이것들은 이제 2030년대에 또 활약을 할 거예요 수출 시장에서 우리도 뭐 장비들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K 방산의 개발 품목 앞으로 나와야 될 게 좀 준비하는 것들이 네. 차근차근 다 빨리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K 방산 강국 방산 시장에서 네. 강국에서 뭐 5위뿐만 아니라 4위까지 올라가려면은 치고 올라가려면은 이렇게 이제 꾸준하게 정부의 어떤 R&D 그 예산 지원도 국방과학연구소 중심으로 잘 되고 국방과학연구소는 이제 이런 미사일 쪽 중심으로 잘 해가지고 네. 대부분 미사일이잖아요. 잘해서 이 해당되는 10대 방산업체에 나눠줘서 생산을 빨리 하게 해야 되는 그리고 수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뭐 K 방산이 러우 전쟁을 통해서 시작이 됐고 이제 본격 중간 단계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이렇게 마련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저는 아주 순수하게 기뻐요. 네. 이게 항상 말씀드렸잖아. 자주포 하나 머무면은 단품 하나 머무면은 한계가 이게 다 다르고 그리고 특정 회사에 이게 방산을 몰려 있으면 안 돼요. 골고루 다 가져가야만 네. 진정한 K 방산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해군 미사일
이건 상당히 좀 반가웠습니다. 예. 해군은 이제 단순한 국산 무기를 넘어서 세계 해군이 주목하는 방공 시스템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출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동남아시아 해군의 네. 단거리 대공 함대공 미사일 시장은 꽉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중동 시장은 그들 나름대로 커넥션이 있어서 유럽제 방공 미사일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단숨에 거기까지 진출하는 건 좀 지켜봐야 되고 좀 가까운 나라부터 동남아시아 우수 고객들을 상대로 세일즈를 더 열심히 해서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미사일, 해군 이 전 세계 바다까지 장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